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주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온 지역 관광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반면 지자체는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하며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으로 치닫던 지난달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30만 1,000여 명.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0% 이상 줄었습니다. 4월 들어서도 감소 추세는 여전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가 다소 완화하면서 지난주부터 관광객 수도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온 지역 관광업계는 특히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에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준 휴업 상태까지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휴를 시작으로 해서 좀 관광 분야가 모두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 전라선 KTX 예매율은 최대 80% 가까이 치솟은 상태고 저조한 탑승률을 이유로 여수 노선을 휴항한 대한항공까지 한시적으로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숙박업소의 예약률도 벌써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 초반에는 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목요일부터는 토요일까지는 약 100% 거의 만실에 가까운 투숙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연휴 기간 동안에는 약 80% 정도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와 방역 당국은 걱정이 앞섭니다. 잠잠해진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하거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몰려드는 관광객을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는 상황.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며 강경 대응까지 시사한 것은 관광도시의 고민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오지 말라 해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대책을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가운데 각 지자체는 대책반을 구성하거나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장 엿새간의 연휴 기간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강화와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김종수 기자입니다. 광양의 대표적 관광지인 백운산 휴양림. 지난주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맞춰 한 달여간의 임시 휴장을 마치고 일부 입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박 등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확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손님 맞이 속에서도 관내 지자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방역 지침을 이기려면 당연히 관리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 요청해서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권에서 감염 관리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인원만 대략 400여 명. 지자체마다 선별권사와 격리자 관리 등으로 업무적 부담이 쌓이고 있지만 이번 주 연휴 기간에 맞춰 비상근무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소폭에 그치고 있고 관광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연휴 기간 코로나19에 집중된 보건 업무로 기타 전염병 관리에 대한 공백 해소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별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경우 식중독 등 전염병 발생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는 바로 응급실로 들이지 않으니까 일반 환자들이 바로 응급실을 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건치소 또 보건진료소 28개 전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대비해서 혹여 주민들 갑자기 이렇게 응급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또 다음 주 방역 관리자 지정을 포함한 정부의 세부 지침이 마련될 계획이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지자체별 원활한 보건 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다 보니 전문가들 역시 이번 연휴 기간을 중요한 기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감염에 노출될 경우 불특정 다수를 통한 확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이해진다면 감염자는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수가 접촉하면 감염 가능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주의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또 무증상 전파와 다수의 재양성 판정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정부 지침에 맞춰
이동 자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로도가 쌓이면서 인구 이동과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이번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대 기로 앞에서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시청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여수시가 뒤늦게 상급 지자체에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전라남도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전라남도는 다음 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당초 A씨에 대해 공식 징계 처분이 아닌 서면 경고만 했다가 이후 지역사회의 비판이 확산하자 지난달 말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서 고3, 중3부터 순차적 등교 개학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의 경우 온라인 개학 이후 교육과정 운영과 급식 운영, 온라인 학습기기 보급,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 사업 등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으로 전국의 모범이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최근 여수 앞바다에서 잡힌 백상아리는 따뜻한 물에 사는 아열대 어종인데요. 국내 연안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최근 사람을 공격하는 백상아리뿐 아니라 맹독성 파란고리 문어 등 위험한 아열대 어종들이 잇따라 출현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거대한 상어가 크레인으로 옮겨집니다. 지난 26일 여수 향일암 앞바다에서 길이 5m 10cm, 무게 3톤가량의 백상아리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상어 중에서도 가장 난폭한 백상아리는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어민 2명을 공격해 사망케 한 식인상어입니다. 고기를 올리는 상황에서 이제 꼬리가 털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영화에서 보던 그게 현실로. 이번에 잡힌 백상아리를 포함해 1996년부터 국내에서 그물에 걸리거나 해수욕장에 등장한 백상아리는 총 25마리. 전문가들은 수온이 상승하면서 백상아리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남해안에는 1년 연중 그 백상아리 분포한다고 봐야 되는데 4월 달에 그 쿠로시오 난류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아래에서. 주요 먹이가 그 삼갱이거든요. 그 오징어를 따라서 삼갱이들이 올라오고 삼갱이를 따라가지고 백상아리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연근의 수온은 1.2도 올랐는데 이는 전 세계 수온 상승폭의 2.4배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맹독성 아열대 어종 파란고리 문어를 발견했다는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총 15마리가 발견됐는데 지난해 발견된 것만 5마리입니다. 파란고리 문어는 청산가리 10배의 독성을 갖고 있어 만지기만 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아열대 어류가 잇따라 출몰하자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안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잠수 어민들에겐 혼자가 아닌 팀을 꾸려 조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도내 양돈농장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방역을 강화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영농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람과 차량에 의해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도내 양돈농가에 야생 멧돼지 기피제 2톤과 소독약품 12톤을 긴급 공급하고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7개월여 동안 경기 강원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모두 570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지점 주변 물웅덩이와 토양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30건이나 검출되면서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뜻을 모으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각 지자체들도 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전남도 긴급생활비 신청자들로 주민센터가 북적입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긴급생활비 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긴급생활비는 목포에서만 4만 5천여 세대가 지금까지 신청했습니다. 빠른 지급을 위해서 지역 건강보험료 자료를 토대로 해서 빠른 심사 결정을 해가지고 올 초부터는 시민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정지원금은 전남도 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은 연매출 3억 원 이하가 기준이며 사업장당 30만 원의 목포사랑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지역고용 특별지원금은 무급휴직 근로자와 스포츠 강사 등이 대상이며 8월 10일까지 목포시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도 1인당 50만 원의 목포사랑 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힘이 들었는데 이번에 상품권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이 됐습니다. 무안과 영암, 신안군 등도 지역민들을 위해 다양한 긴급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로하고 위축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꽉 막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광주 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이 추진됩니다. 노동계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데요. 광주형 일자리 정상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노동계의 협약 파기 선언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광주시는 노동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노동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광주 상생일자리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상생일자리재단은 노사민정협의회가 마련한 정책을 집행하고 노동 관련 단체와 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노동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확산시켜서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고비용 저효율과 노동시장의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재단 설립에 앞서 노동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생일자리재단 추진단을 먼저 설치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노동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 같은 뜻을 윤종의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에게 전달하고 노동계의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시에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고. 광주시의회 의장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 노동계를 달랠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주주들이 이달 말까지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최후 통첩한 가운데 노동계의 복귀가 이번 주 안에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자들을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지원이 결정된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 이어 관내 주소지가 있는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80여 명에 대해서도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해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 전세버스 8개 업체들의 매출액을 조사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흥군도 운송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 운수 종사자 179명에게 다음 달 11일부터 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군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택시 이용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 1,050여 개, 손소독제 350여 개, 차량 소독약 170여 개를 지급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식은 공기에 다시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내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서울 등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 동안에는 기온이 더 껑충 오르면서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가 성큼 찾아오겠습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은 계속해서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강풍까지 더해질 텐데요. 특히 영동 지방에는 양간지풍이 불어들면서 강풍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쉽게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내륙에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한 분포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8.2도, 춘천 3.1도, 대구는 6.5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목포가 18도, 대구 22도, 강릉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동 지방의 강풍은 내일 오후부터 차츰 잦아들겠고요. 당분간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갈수록 올라서 연휴 기간 동안 서울의 낮 기온이 초여름 기준인 2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